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김민석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이 당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달라질 것이다. 아직 아마 마음을 못 정하신 당원들도 계실 거예요. 김민석이 당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이 2002년에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정치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제가 그때 굉장히 잘 나갔는데 제 정치 생명을 걸고 단일화가 안 되면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단일화를 하겠습니다. 탈당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마치 신당을 당내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 하고 그리고 제가 후단협 아니라는 건 이해찬 정 총리도 인정하셨습니다. 후단협처럼 당내에서 시비 걸지 않고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단일화는 노무현 후보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밖에 나가서 단일화판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되면 당에 돌아오겠습니다. 즉 제가 성명에 저는 탈당해서 단일화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에 돌아오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저는 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 있었던 많은 문제에 대한 것은 반성도 하고 또 비판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명료한 것은 저는 자기 정치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치로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18년 끽소리 안 하고 버텼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정말 제 생명처럼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왜? 거기에 제 인생이 걸려있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그런 역사와 뿌리가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민주당의 주류다라는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당권파이든 비당권파든 상관없고 제가 생각하는 주류는 항상 당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주류의 정신으로 당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첫째로 저는 아마 당의 역사성과 뿌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면서 당의 디테일을 이해하는 당대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의 많은 당대표들이 계시지만 저처럼 실무를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당에 있는 사람 중에 당의 선거의 총괄본부장을 10번 인상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 최민희 의원이 언제 김민석이 지휘했냐 하셨는데 정말 지휘를 많이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당선된 선거를 포함해서 네. 2010년 지방선거를 정세균 대표 때 1년 전부터 저한테 맡겨서 사실상 다 치렀고 2024년 총선을 제 지역구 거의 버려두고 제가 다 치렀고 거의 대부분을 전결했습니다. 이해찬 총리와 이재명 대표님이 선대위원장 할 때 2026년 대선을 거의 1년 이상 제가 집권 플랜 본부장을 하고 선대위를 다 하고 이준석 단일화할 거지? 한덕수 출마할 거지? 이 얘기를 계속해서 국면을 만들고 끌고 온 것 맞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총선, 대선 그리고 중간에 일부의 오류가 있었지만 끝까지 총선을 할 때 한석만 이기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뭐 200석 이긴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마지막에 좀 망쳐먹었지만 그렇게 메시지 관리를 했거든요. 해서 저는 현재 당에서 쓸 수 있는 자원 가운데 선거 지휘에 관해서 훈련된 리더십은 제가 최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의 역사와 뿌리를 이해하는 당대표가 될 것이다. 둘째, 총선을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는 당대표가 될 것이다. 셋째, 저는 당의 제도 개혁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5대5 국민경선부터 시작해서 청년 관련한 제도, 많은 제도를 고민해왔고 당의 교육 문제 등등등 아마 당의 디테일을 저만큼 고민하는 사람이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체계적으로 당을 안정적 이제 집권당의 기반 위에 올려놓을 그런 당대표가 될 것이다. 제가 이번 선거 전에 사흘 전에 대통령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한편 걱정, 한편 궁금, 한편 참 걱정하면서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새 고민하는 최대의 화두는 시대입니다. 대통령님하고 저는 시대 정신과 철학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시대입니다. 이번 선거를 이기고 지금 잘하면 지난 1년 끌어온 연장선에서 쭉 끌고 가서 2년 후 총선을 이기고 쭉 가면 미국의 뉴딜 시대처럼
스웨덴의 복지국가 시대처럼 장기적으로 안정과 번영의 시대를 열 텐데 대한민국의 최초로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데 그 첫 황금 시대의 문을 이재명 정부가 열게 되는데 그걸 여는 걸 너무 우리가 보고 싶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안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다음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을 바꿔낼 것이고 그러면 2년 후에 제 모든 걸 걸고 해서 결과가 나오면 당에 대한 깊은 어떤 애정과 그리고 선거 경험을 가지고 선거를 잘 승리로 이끌어내서 당의 개혁을 체계적으로 장착시키고 안착시킨 그러한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화면에도 보시는 분들 화면에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감정이 약간 이 눈빛과 이 볼에 이 발그레한 것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제가 지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철수, 김한길 두 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면서 민주당 당명을 버렸습니다. 그랬죠. 의도적으로 안 쓰려고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치를 안 할 때인데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왜? 정치를 하거나 민주당을 하는 사람은 압니다. 민주당 당명은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 1억 불짜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제가 걱정한 것은 저 당명을 좀 죄송합니다. 허경영 씨 같은 분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걸 반드시 민주당 당명을 다시 필요로 하게 될 텐데 저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일을 했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명 보관소장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오해를 받을까 봐 세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권노갑, 김원기, 정세균 세 분한테 반드시 당명을 다시 필요로 할 겁니다. 제가 이거 맡아놓을게요. 당이 필요할 때 이거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신 후에 제게 말씀하셔서 그걸 당에 돌려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요 제일 부러워하는 게 민주당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지. 국민의힘은 없거든요. 새누리당 했다가 국민의힘 했다가 뭐 김재영 한나라당 했다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늘 그걸 대단히 부러워하고 공화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하면서도 쓰지 못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김재현 기자 같은 사람이 보수 두 쫑쿠 당하세요라고 이렇게 놀리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저는 늘 어디 가서 강연을 하거나 할 때 사실상 한국의 정당은 민주당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955년 이후에 역사적으로 연결됐던 정당도 민주당밖에 없고 진보 정당들이 있지만 10년, 20년 된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이 있다고 하나 다 감옥 갔지 않습니까? 탄핵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제대로 된 정당은 저는 민주당 하나라고 보는 그런 민주당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론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 조금 민주당에 대한 과애정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이해하시고 그러나 이러저러한 협상을 하거나 또는 연대를 할 때는 저는 그건 또 전혀 다른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제 최악의 자기 정치 이제 오는 한 주장이 있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하시는 그 지키고 계신 정치 신념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추구한다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정치는 가장 이상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고요. 비교적 그런 저의 생각이 학생운동 때도 다른 학생운동가들과 조금 달랐고 정치를 하는 후에도 약간 다른 정치적 궤적을 걷게 된 이유이고 그것이 어쩌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정치인 이재명과 접점을 찾게 된 이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또 그걸 실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현해야죠. 네. 그 혹시 소개할 만한 너무 많은데요. 네. 포코님이요. 캐나다에서 김민석 후보님 후원 계좌 국민 02800104278156 초코초코인데 이거는 국회의원 후원 계좌고 아직 그 당대표 후원 계좌는 안 열렸고요. 아직 안 열렸죠. 국회의원 후원 계좌는 사실 총리를 하는 동안에 그걸 못해서 네.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많이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국민 02800104278156입니다. 이게 참 그런 광고의 자리군요. 제가 한 그럼요. 가지만 해도 돼요? 네, 네.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퇴수익이라는 책이 네. 얼마 전에 출판사에서 복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애착이 가는 책이에요. 제가 책을 뭐 크고 작은 걸 좀 썼고 제가 글을 제가 쓰는 편입니다.
전에 이광재 의원이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은 자기 글을 자기가 쓰는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으로 나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공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중요한 글은 제가 쓰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썼던 글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아, 가장 편하게 썼던 글들 1시간 아니면 읽을 수 있는 글들이 그 퇴직일기라는 책에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온라인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건 뭐 사주셔도 제가 무슨 뭐 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네. 별로 뭐 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그 출판사에서 카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가장 편안하게 쓴 글. 이거 카피로 써도 좋을 만큼 좋네요. 집에 있습니다. 김정은 아, 기자가 맞습니다. 2010년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아마 저희는 그 이제 주문을 오늘 사실 그 퇴수일기 책을 좀 놓고 싶어서 아, 네네. 주문을 했더니 수요일에 도착이 미리 되더라고요. 말씀하시죠. 저 완전 그 거의 다 퇴수 일기가 그 그래픽이 다 벗겨질 정도로 된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걸 책상에 두고 오면 어떡해. 깜빡했어요. 그거 아유, 좀 읽기 쉽잖아요. 네, 네. 네. 완전 거의 한 하루면 다 읽어요. 네, 아니, 여러분 쉬워. 표지도 단정하고 참 제 취향의 표지더라고요. 아, 이거 띄워주셨네요. 네. 아, 오늘 김민석 후보님, 김민석 전 총리님, 그리고 김민석 의원님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이슈 전파사 이거 좀 찾아주셔서 시간 많이 간것 감사하고요. 같은데. 네, 엄청 네, 네. 이렇게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된지 지금 밖에서 난리가 났네요. 네, 자 여러분 김민석 총리님과 오늘 이슈 전파사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후보님 괜찮으셨나요? 좋네요 여기. 감사합니다. 당대표 되시면 당대표 되시면 그때도 또 제가 출연 사실 아까 그 부탁드립니다. 주류 얘기를 하실 때 음. 짜릿하더라고요. 음. 전 주류밖에 치지 안 하거든요. 아, 그게 주류는 아니라 투자를 안 해요. 제가 네. 우리 초선 의원들 몇 분한테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꽤 인상적이었나 봐요. 근데 아주 좋은 분들인데 한 번도 그런 자기가 주류 그런 쪽에 속하지는 않았던 분들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다 하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배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중당적 문제는 어. 진짜로 당대표 되시면은 진짜 법안을 잘 성안을 하셔가지고 거기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맞아요.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정당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댓글에 아까 정청래 의원 질문에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참모들이 지금 이제 총리님이 이 야수 본능, 공격 본능이 풀 충전된 상태다. 그래서 관련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조언을 듣고 드렸는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이 총리님이 정말 이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하시면서 총리직에 있을 때와 다시 이제 정치인 김민석, 국회의원 김민석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게 모두 전환이 완전히 됐다. 이런 게 좀 느껴졌고 내일하고 오늘도 모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제가 소위 얘기하는 파지티브 그리고 대안 이런 말씀을 계속 많이 드릴 것이고요. 수요일에 또 정책 발표하시죠. 제가 이래봐도 굉장히 정책 지향형 정치인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이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것도 또 더욱 감사합니다.